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아침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았네요. 꼭. 윤석열 탄핵이 문재인 정권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윤석열과 추미애가 가장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소위 이 윤석열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을 거의 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드리면서요. 정세균 총리가 사실은 이 윤석열 문제를 자기가 아는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이 추미애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너무 투박하고 거칠다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추미애와 윤석열 양쪽 모두에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24일 윤석열에 대한 직무배제 추미애가 내린 것은 대전지검의 그 원전 수사였죠. 원전 수사에서 지금 산자부 그 직원들, 관계되는 직원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자 바로 급박하게 직무정지를 내린 거고, 그 이후에 정세균이 산자부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포상하고 이랬습니다. 정세균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윤석열 사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자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막아서고 윤석열을 이렇게 직무배제하고 또 산자부를 격려하는 이유는 지금 산자부 담당 관계 공무원들, 다른 여러 가지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죠.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또 불안한 나머지 뭔가 양심선언이 나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주례 회동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와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동반 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총리의 주례 회동 내용은 자신들이 흘리지 않으면 사실 언론이 알기 힘든 부분이죠. 그런데 어제 내용은 이렇게 흘렸다, 언론 플레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찍어내기의 순서는 어제 있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아마 오늘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어제 재판을 연 이유도 내일 징계위가 있기 전에 오늘까지 결론을 내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안 낼 수도 있지만 내겠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오늘 아마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결론을 내지 않고 오늘로 넘어온 것은 윤석열에게 유리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올 수 있고요. 오늘 잠시 뒤에 국법무부 감찰위가 열리죠. 감찰위에서 이제 권고를 하게 될 텐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자신들이 지금 주장해서 이게 지금 감찰위를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 열게 되는 만큼 이 직무배제는 아마 문제가 좀 있다라는 권고사항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요. 어쨌든 감찰위가 어떤 결론이 나오고 가처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내일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은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런 순서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반사퇴, 정세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동반사퇴 이 전략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윤석열이 지금 이 자신이 해임되는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윤석열 자신의 이 정치적 행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 또 문재인 정부를 응징해야 하는 지금 야권 전체의 연대 부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윤석열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헌법, 소위 법치, 상권분리와 법치,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 지금의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과 이것을 지키려는 세력의 싸움이고, 다음 대선은 이 헌법 파괴주의자들과 헌법 수호자들의 마지막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제
대강 얼개를 짠 이 출구 전략, 윤석열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여권에서 오래 전부터 한 2, 3주일 전부터 나오고 있는 게 이 윤석열을 먼저 퇴진을 시키고 그 다음 추미애를 퇴진시키느냐, 또 추미애를 먼저 퇴진을 시키고 윤석열을 퇴진을 시키느냐, 동반 퇴진을 하느냐, 윤석열만 찍어내고 추미애는 그래도 다음 2월까지는 가느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어제 대통령과 총리가 합의를 봤다고 해야 되나요? 짠 것은 동반 퇴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총리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태를 빌어서 총리가 한 말은 이겁니다. 윤석열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석열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말은 윤석열을 향해 있지만 사실은 방점은 추미애에게 찍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이 말에서 이 말의 핵심은 추미애에게 화살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해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아마 제가 추측컨대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전에 어떤 거취를 결정해 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의견, 메시지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핵심은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를 사퇴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추미애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출구 전략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을 지금 찍어내기로 이 단계에서 원전 수사 때문에 찍어내기로 결정을 한 만큼 이 국민들의 여론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검사들 전원이 다 들고 일어났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는 추미애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추미애도 같이 날릴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 어제의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짠 그 전략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추미애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추미애는 이 전략이 사실은 지난주 고전에 나왔을 때 한 보름여 전에 이런 구도가 나왔을 때 추미애는 자기 SNS에서 이런 글을 올렸죠. 바늘에 찔린 듯이 아프다, 외롭다, 이런 얘기들을 올렸죠. 자신의 등 뒤에서 자기를 찌르는 그 여권의 그 칼날이 아프다라는 뜻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번도 추미애는 아플 겁니다. 지금 가능하면 문재인 정부는 추미애도 모양새 좋게 물러나게 할 것 같지만, 윤석열이 내일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고 난 뒤에 또 가처분 신청과 또 그 징계 절차에 대한 무효 소송을 할 겁니다. 계속 해야 되고요. 일단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킨 뒤에 그 다음에 장관을 교체해서 이 상황을 한번 마무리를 하자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출구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와의 회동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이 공직자는 집단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라는 말로서 윤석열 총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아주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자신이 말한 것처럼 법치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법적 투쟁을 하면서 이번 징계를 당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결과, 가처분, 또 어제 한 가처분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크게 출렁이겠지만 크게 관계없이 징계 절차에 대해서 윤석열은 법적 투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남겨야 한다. 어떤 타협책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오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아마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물러설 때도 없어요. 타협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979년 그 11.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던 11.6 사태 전에 2주일 전이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야당 대표인데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이 됩니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역할을 좀 해줘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매국노다 이런 형태로 제명이 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두 가지 말을 남겼죠.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나는 지금 잠시 죽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잠시 죽는다. 두 가지 말을 남겼죠.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출렁인 큰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의 상징인 박정희에서 이제 민주화의,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영삼으로 넘어오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하기 나름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제 감으로는요, 이 윤석열의 해임은 이 한국의 정치사에서 성숙된 민주주의, 또 성숙된 이 법치가 다시 한번 정립이 되느냐, 또 한번 한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크게 훼손을 당하느냐 하는 그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론의 흐름입니다. 이번에 검사들이 보여주었던 도저히 제가 보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검사들이 보여준 용기,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추미애 장관이 물러서야 한다.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직무대행 조남관 차장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물러난 다음에 자기가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와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노리고 그 말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자기 의견을 그렇게 표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고요. 이제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주시해야 될 대목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